황윤경이라고 합니다. 지금 모두연구소에서 스피리투스 랩장 맡고 있고요. 그리고 웅진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여기 오늘은 랩장으로서 나온 거니까 네, 랩장으로만 소개 간단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랩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 랩이 시작했을 때에는 세 가지 키워드에 기반을 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먼저 인문학의 부재, 그 다음에 핵개인의 시대, 과도기라는 세 가지 키워드였고요. 인문학의 부재라고 하면 이제 여러 매체들이 등장을 했고 쇼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이제 도파민을 유발하는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되고 있고 그게 일방적으로 푸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 이상 내가 무언가를 나서서 이쪽에서 찾아서 소화를 하고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푸시되는 것들을 빠르게 걸러서 받아들이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콘텐츠가 생성되고 사람들한테는 푸시가 되고 사람들이 스스로 사유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 라는 퀘스천 마크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런 와중에 나라는 주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아마 여기에 나이대가 좀 있고 이제 연차가 있으신 분들은 공감을 하겠지만 진심으로 안타까워 보여서 조언을 하려고 해도 내가 오지랖을 부리고 꼰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 문제는 내가 혼자 생각을 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성향이 두드러지는 시대지 더 이상 남한테 조언을 구하고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내 삶에 그거를 녹여내려는 시도들을 잘 하지는 않는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AI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기술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는데 위 두 가지의 키워드를 이걸 감안했을 때 사회의 속도가 기술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겠느냐 라는 퀘스천 마크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삶의 방향성을 스스로 사유하고 고민하고 잡아가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재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 랩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 인문학, 책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말이 있죠. 네. 거기에 착안을 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보자라고 랩은 시작을 했고요. 랩원분들을 모집하면서 제가 고집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다양성이에요. 저희는 능력주의를 보진 않았어요. 다양성이었어요. 물론 어느 정도 기준, 이제 가장 기반이 되는 실력은 저희가 확인을 하긴 했지만 능력주의보다는 다양성이었습니다. 다양성이 보장되는 조직에서 훨씬 더 새로운 시각이나 문제 해결 방향성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더 다양하고 더 나아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그 다양성이라는 건 내가 그 집단에서 나로서 고유할 수 있을 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게 주류이기 때문에 이게 주도적인 의견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취향, 내가 가진 시각이 이 조직에서 이 랩 안에서 소수일지라도 그 자체로 존재를 해달라. 라는 부탁으로 시작을 했죠. 두 번째가 talent acquisition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력이나 경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실력이 더 중요한 거예요. 포지션이나 백그라운드, 지금 조직에서 어떤 역할이나 어떤 포지션을 하고 있으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력을 갖고 계신 건가. 그거를 제가 두 번째로 봤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기 위한 지식이 아니라 남을 주고 그다음에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지식, 요 두 가지를 지키면서 랩원들을 모았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 이제 의견 논의들을 거쳐서 서비스를 하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스라고 부르고요. 리플스라는 거는 이제 되게 스몰 웨이브, 그다음에 파장 같은 거예요. 이게 저희 서비스가 내가 어떠한 삶에서 하는 나만의 고민들이 있죠. 근데 이걸 내 주변한테 물어보기도 뭐하고 블라인드에 올리기도 너무 공개적이고 자, 막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올렸을 때 답변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뭐 블라인드나 이런 곳에서는 골드라벨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계정에. 근데 이제 그런 거 외에 그 답변에 대한 신뢰성이나 깊이를 내가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민을 써서 짧게든 길게든 뭐 간단하게든 진지하게든 유쾌하게든 써서 올리면 그거를 하나의 저렇게 책처럼 만들어줘요. 그리고 쭈루룩 책 속에 있는 등장인물들이 와서 답변을 달아주는 거예요. 여기 폰트가 깨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지금 저희가 딱 테스트를 해본 거는 절대적인 이과선의 T 사고에 있는 등장인물과 절대적인 F 방향성에 있는 등장인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위니더프 그 다음에 쇼펜하우어 두 가지를 한번 해봤고요. 이렇게 책 속의 인물들이 인문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가치를 조금 더 사람들한테 제공해주고 내가 가진 고민, 이 쇼펜하우어 책 읽어보신 분들 아마 있으시겠지만
재해석해서 어떤 저자가 풀이해 놓은 게 아니면 되게 길어요. 되게 두껍고요. 다른 철학 서적도 마찬가지죠. 책을 읽고 싶어하고 그거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알고 있지만 시간이 없으신 분들 많죠. 요즘 세대 되게 바쁘니까. 근데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발췌 읽기를 할 수도 없고 짧은 시간 안에 그 두꺼운 책을 다 읽고 인사이트를 뽑아내서 내 삶에 녹여낼 수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책을 읽어는 해야 되는데 읽긴 해야 되는데 점점 멀어지고 미뤄지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1년에 내가 책을 몇 권 읽었지라고 되돌아보면 해가 갈수록 줄어들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그럼 인사이트는 가져갈 수 있게 하자. 그래서 고민에 대해서 내가 글을 쓰면 등장인물들이 와서 각자가 자신의 의견들을 그 고민에 대해서 달아주는 서비스를 저희가 책에 기반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만들면서 저희가 이제 진행했던 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 랩은 LLM은 LLM인데 인간의 이해에 기반한 접근 방식을 취했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의 서비스는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성격, 뭐 말투가 쾌활하다 이게 아니라 서사를 담고 있는 등장인물들을 서비스에 녹여내야 됐었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고민에 대한 답변을 해당 인물답게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직면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저희가 진행한 이제 하나의 타임라인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저희가 작년 11월에 첫 만남으로 시작을 했고요. 거기서 들었던 키 퀘스천입니다. 홍길동을 홍길동이라고 검증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떤 평가 지표를 가져가야 하느냐. 지금 주변한테 내가 나일 수 있는 게 뭐야? 라고 아마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내 얼굴이 보이지 않았을 때 내 말투와 목소리만 간단하게 흉내를 내도 속아 넘어가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러면 등장인물들을 등장인물이라고 검증할 수 있는 그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지표가 뭐냐? 그거에 대한 질문.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인물 분석에 대한 논문 리뷰를 저희가 문학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기술로 구현을 하냐.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랑 레그를 시도를 해보자. 그러는 와중에 한계점을 좀 맞죠. 왜냐하면 파인 튜닝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레그랑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부족한 선까지 저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을 해야 될까?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이전 세션에서 설명을 잘 해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얼라인을 해야 됐어요. 문학과 이제 공학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다르신 분들이 모였다 보니까 문학에 대한 공부는 같이 열심히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학에 대한 얼라인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랩원분들을 다 데리고 플립러닝이라고 저희는 이름을 붙였고요. 뭔가 이렇게 플립해서 뒤집는다. 그래서 다 같이 AI 스터디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한 달 정도 빡세게 인텐스하게 달려보자 했는데 GPT-4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파인 튜닝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라인을 맞췄다는데 의의를 두자. 효과는 좋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코어 베이스는 굉장히 탄탄하게 저희 랩의 핵심이 되어주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24년 6월부터 리플스라는 서비스를 기획을 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예요. 저희가 두 가지 포인트를 랩에 이제 지난 연구에서 뽑을 수 있는데 하나가 인간은 지속적이지 않아요. 되게 인컨시스턴트하죠. 그래서 여기 논문들을 보면 앤 프랭크에 대해서 이제 다이어리 그 문학 책을 분석을 해놓은 건데 10페이지 단위로 쪼개서 이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가치관이나 감정의 변화를 분석을 해봤더니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AI 프롬프트에다가 이 등장인물의 입체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착한 사람, 친절한 사람, 뭐 되게 아웃스탠딩한 사람, 아니면 뭐 되게 개방적인 사람 이런 식의 형용사로는 그 등장인물의 깊이 있는 서사와 감정의 골까지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인물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문학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논문 리뷰를 했었고요. 그래서 입체적인 인물 묘사를 위해서는 데이터셋을 어떻게 구축을 해서 우리가 레그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되느냐.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기억이라던가 감정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이런 프레임워크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크로마DB를 레그에다 썼던 이유는 오픈 소스라서요. 저희가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크로마를 쓰고 그 위에다가 챗 GPT를 올렸는데 클로드랑 퍼플렉스리, 클로드도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요새는. 그래서 클로드도 저희가 같이 쓰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풀을 푸답게 만드느냐. 처음에 저희가 세웠던 가설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LLM이 뭐 알잘딱깔센 해줄 거다. 그냥 곰돌이푸처럼 말해. 혹은 쇼펜하우어처럼 말해봐. 라고 하면 얼추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GPT-4 성능 괜찮았으니까. 근데 안 돼요.
같은 사람이 말투와 내용만 바꿔 말하는 느낌이지 그 등장인물의 깊이를 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참하게 실패를 하고 저희가 두 번째 시도했던 방법이 각 인물의 사고 흐름을 분석해서 모방을 해보자. 그러면 입체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절반은 성공하고 절반은 실패했어요. 되게 의아했죠. 왜일까? 왜 그랬을까? 이걸 되게 생각을 해봤는데 자, 쇼펜하우어의 답변이 있고 푸의 답변이 있어요. 이쪽은 나름 다워요. 쇼펜하우어답게 나옵니다. 푸를 보세요. 쟤는 푸가 아니에요. 네, 쟤는 푸가 아닙니다. 그 사람 답게가 뭐냐, 사고 과정을 분석해서 답변을 생성했더니 이쪽은 나름 괜찮게 나왔는데 똑같은 로직을 탄 쟤가 아니게 나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들 모두가 의문이죠. 왜 성능이 저하가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것저것 또 찾아보다가 시도를 해보다가 LLM이 인간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논문들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지과학 논문을 저희가 차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의 인지 방식과 LLM의 동작 방식 간의 상호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논문들을 저희가 찾았고요. 직관력이 요구되는 문제는 풀이 과정을 인지하고자 할 때 사람 자체도 정답률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두 개의 논문은 그런 내용들의 논문이에요. 직관력이 요구되는 문제는 인간이 풀려고 했을 때에도 정답률이 현저하게 저하가 됩니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말하는 방법대로 이제 풀이 과정을 인지하면서 하는 프롬프트들이 뭐 여러 개가 있죠. COT라던가 그런 것들을 적용을 했을 때 성능이 좋아진다. 그거는 인지적인 부분에서 술이라 논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직관이 요구되는 거에 있어서는 COT의 성능은 거의 40% 미만으로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T랑 F는 프롬프트부터 T랑 F여야 돼요. 이거를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관형은 지시도 직관형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관형으로 지시를 해보니까 푸에 가까워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되게 신기하다. 저희도 찾아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저희는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개발 단계에 있어서 기술적인 것들에 대한 거는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과학이랑 인문학을 가지고 저희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제가 또 다른 랩을 하나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제 이거 되게 좋은 내용이라서 그냥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테크포임팩트 카카오에서 이제 모드 연구소랑 같이 하는 거에 저희가 비피치 랩이라는 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피치 랩은 피치마켓이라는 기업이랑 함께하는 프로젝트고요. 느린 학습자를 위한 번안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느린 학습자라고 하면 문해력이 평균보다 떨어지시는 분들 대상이에요. 이게 비단 뭐 경계선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ADHD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내가 글의 원문을 읽는 데 읽어서 문장의 복잡도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이해도가 조금씩 힘들어지고 읽는 것도 이제 문해력이 조금씩 힘들어지시는 분들을 다 저희 느린 학습자라고 통칭을 하고요. 이분들과 일반 학습자 간의 정보 격차라는 걸 해소해 보자. 이제 그런 취지로 시작했던 프로젝트라 저희가 그 번안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원문을 집어넣으면 쉬운 말로 번안을 해줘요. 쉬운 말이라는 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문장의 구조가 좀 단순해지기도 하고요. 뭐 어려운 용어를 풀어서 써주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기준들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AI 기술 검증을 통해서 특수교사분들이나 일반 대상들이나 뭐 기자분들이나 요새 뉴스나 이제 신문 기자분들 사이에서도 쉬운 글로 기사를 전달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도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번안기라는 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피치마켓 기업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간단하게 하나 같이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고요. 이런 개발을 하면서 어떤 거를 고려를 해봐야 하는가 결국은 AI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을 하다 보면요. 가장 중요한 건 컨텐츠예요. 근데 그 컨텐츠가 가치에 기반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왜 하는데? 라는 거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으면 지속될 수 없고 깊이 있게 갈 수가 없고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아요. AI 서비스라는 게 굉장히 공감 능력을 강하게 필요하게 하는 게 이제는 굉장히 디테일한 레벨까지 우리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졌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특수한 소수의 누군가를 위해서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면 돈이 안 되죠. 유저층이 확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서비스 개발을 못 합니다. 근데 AI가 등장하면서 그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시간 혹은 개발자 인력 소스에 대한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줄 수 있게 됐어요. 단시간 안에 가능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AI를 가지고 굉장히 디테일한 레벨까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서비스를 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한 우리가 어떠한 컨텐츠를 가지고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 기획 단계에서 생각보다 중요한 건 공감 능력입니다.
그들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다가갈 수 있고 그들의 불편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울려야 엔지니어들도 동력이 돼요. 이게 다 사이드 프로젝트거든요. 수익성이 없어요. 이거를 몇 개월 동안 한다는 건 웬만한 정신력과 의지 혹은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도메인이 연계가 됐을 때 훨씬 더 서비스가 깊이고 풍부해지고 사람들한테 더 딜리버리가 잘 되는 서비스들을 기획할 수가 있습니다.